눈물로 산 백두산함이 해군 첫 전투에서 조국을 지켜낸 위대한 실화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서울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조용하고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침공은 서해 바다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무장병력 600여 명을 수송선에 태워 부산으로 몰래 침투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수송선의 부산까지 항해가 성공했다면 부산은 단숨에 함락됐고 대한민국의 전쟁은 3일 만에 끝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침투를 막기 위해 나선 함정은 바로 대한민국 해군이 피땀으로 모아 구입한 첫 전투함 백두산함이었습니다. 이 함정은 미국에서 훈련용으로 쓰이다 버려진 구자맘 고물 같은 배였지만 한국 해군에게는 희망과 정신이 담긴 함정이었습니다. 손원일 제독이 우리가 이 배를 못 가져오면 해군의 시대는 오지 않는다며 장병들의 월급과 부인들의 바자회, 국민의 금가락지를 모아 기적처럼 구입한 함정이었습니다. 백두산함은 6월 25일 새벽에 진해 해군 통제부 사령관으로부터 긴급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지는 동해였습니다. 백두산함은 해군 본부의 작전 명령에 따라 9월산 정및 고성정을 지휘하여 동해안에 묵호 근해로 출동하여 적 함선의 상륙을 저지 또는 경멸하는 임무였습니다. 6월 25일 그날은 바다는 잔잔했으며 시정도 양호하였습니다. 저녁 8시경 시커먼 연기를 뿜고 내려오고 있는 미식별 선박을 동해상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정지하라. 백두산함이 신호를 보냈지만 수송선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남쪽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국기와 선명도 표시되지 않은 선박의 갑판 뒤쪽에는 중기관총 이정과 군복을 착용한 수많은 무장병력이 승선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북한 정규해군 및 육전대의 복장으로 인해 북한의 선박임을 확신한 백두산함장은 적선으로부터 이탈하여 확인된 선박은 북한의 천톤급 수송함정이면 약 600명의 북한군이 승선한 채 남하 중에 있음. 상륙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해군본부에 타전 보고하였습니다. 해군본부는 백두산함에서 보고한 상황을 경무대에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백두산함이 접촉 중인 선박이 적 공산군 함정으로 판단되면 쏘라고 지시했습니다. 함장님의 발포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당시 백두산함 갑판사관이 있었던 최영섭 예비역 대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게 대포가 나가느냐, 대포알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걱정이 되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포탄이 돈이 없어서 말이죠. 100발밖에 못 써왔거든. 그래서 야, 이거 포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포탄 안 나가면 전쟁 하나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빵 하고 쐈어. 나가기 확 나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포가 나가는구나 하고서 가슴에 내려앉더라고.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함정의 레이더로 적 표적을 추적하고 사격 문제를 해결한 후 함포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사격을 할 수 있는 전투체계나 사격 통제 체계가 탑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소에 함포를 수동으로 조정해서 표적의 실제 사격에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책임장교로서 당연한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함을 효과적으로 빨리 격침시키려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적함과 가까워지면 백두산함도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함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장이 하는 얘기가 야, 그러면 내가 가까이 들어가겠다. 가까이 들어가 쏜다. 이제 그게 함장은 무슨 생각이 했냐면 그겁니다. 살을 내주고 저게 골수를 갖다가 들이치는 겁니다. 이에 백두산함이 적함과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목숨을 건 치열한 포격전이 펼쳐졌습니다. 백두산함은 명령에 따라 위협사격을 개시하자 적선에서는 선수갑판의 주포와 중기관총으로 대응사격을 해왔습니다. 백두산함은 포탄이 부족하여 장병들이 실제 사격훈련을 할 수 없어 매일 닫고 조이기만 했던 3인치 포로 꼭 침몰을 시켜야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고도 정확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적함 함교에 백두산함의 포탄이 명중했습니다. 적 선박은 화염에 휩싸였고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침투 병력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백두산함 조타실에 적의 포탄 한 발이 날아들었습니다. 우리 배에 말이죠. 조타실에 하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타를 잡던 김창학 3조가 거기서 이제 맞아서 쓰러집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김종기 소위가 있어. 그 발목이 달아나 버렸어. 당시 백두산함에는 별도의 수술 장소가 있던 것이 아니어서 식당에 탁자를 붙여 만든 임시 수술실을 만들어 급하게 수술을 하였고, 의식을 차린 조타수 김창학과 김종규 소위가 물었습니다. 그 말이죠. 가만 사관이 그러니까 말이죠. 저 가면요 하고 죽는 수건 군가까지 그 피를 흘리면서도 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요. 그래 날 봤더니 적하면요 하고 묻습니다. 그래 제가 적하면 격신됐다. 야 이놈들아 살아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과물 짓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 듣더니 말이야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그러더니 환해지더니 위에서 가는 소리로 목소리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이라고. 그리고서 마지막 말을 못하고서 고개를 턱 떨구더라고. 이 전투는 단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20분은 대한민국 해군에게 20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훈련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포탄도 단 100발밖에 없어 실제로 사격 훈련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발도 헛되이 쓰지 않았고, 백두산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첫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대한해협 해전은 단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군이 세상에 처음으로 존재를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군함 한 척 없는 나라에서 국민의 바느질과 눈물, 장병의 손끝에서 시작된 백두산함이 바다를 지킨 첫 전설이 된 것입니다. 백두산함의 대한해협 해전의 승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던 부산항의 안전을 확보한 전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의의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미군이 참전하기 이전 우리 해군이 단독으로 적 선박을 격침시켰습니다. 둘째, 부산으로 향하는 군수물자와 증원 병력을 위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남해안 상륙을 기도한 적의 게릴라 부대를 경멸하여 후방교란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즉 한국전쟁의 발발 초기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한군을 격퇴함으로써 부산 및 남해안의 안전을 확보한 의미 있는 전투였던 것입니다. 군함은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키고자 했던 마음의 무게입니다. 바다는 기억합니다. 첫 함포가 울린 그 밤, 대한민국 해군의 시작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